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 막 알베르토입니다. 2025년은 6월 3일 조기 대선과 함께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금 구조개혁으로 인해 기초연금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기초연금의 미래,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거는 정책의 장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르신들의 표가 간절한 정치권으로서는 이번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기초연금에 대한 각종 공약들을 쏟아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노인의 나라 대한민국은 정해진 미래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난해 12월 1000만 명을 돌파하며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노인 인구는 2035년 1,500만 명, 2044년 1,800만 명을 넘어서며 2050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기초연금 수급자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즉 노인 10명 중 7명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므로 기초연금 70%의 덫은 앞으로의 여러 문제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인구를 감안할 때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고, 더욱이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노인의 표심을 노린 여야 후보들이 기초연금 인상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기초연금은 빠져나오기 힘든 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값이므로 기본공제를 포함한 각종 추가공제 등으로 계산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일반화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산술적으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경우 근로소득은 단독가구 월 437만원, 부부가구 월 745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소득과 다른 재산이 전혀 없다면 대도시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 정도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보통 공시가격이 시세의 60-70%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20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2023년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주택을 보유한 551가구가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일반적인 사례를 설명드리면 전세 5억 원 아파트에 살면서 월급 부부합계 350만 원, 국민연금 부부합산 월 114만 원, 금융재산 1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대도시의 10억 원 주택을 소유하고 국민연금 부부합산 130만 원, 금융재산 1억 원을 보유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기초연금이 처음 확대 시행되었던 2014년에는 대부분 저소득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았었지만 이제는 중산층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는 상황이 되었고, 이는 그만큼 노인들의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면서 비교적 부유한 베이비 부모가 노인 연령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초연금 지급액도 증가하였는데요. 기초연금의 전신은 2008년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기초노령연금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월 10만원씩을 지급했었고, 이후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을 공약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만 정부 재정의 한계를 이유로 기초연금으로 명칭을 바꾸며 월 2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였는데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30만원으로 인상했고, 그 후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 40만원 인상을 공약한 후 2027년부터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을 발표했지만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인상이 불투명한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이번 조기 대선에서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을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재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6조 원으로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명칭을 바꾸며 확대 시행되었던 2014년 6조 8천억 원 대비 3.78배 증가하였는데요. 현재 노인 인구 증가 속도라면 2050년 125조 원, 2070년 238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 발표한 기초연금 산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보면 현행 노인 70%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 산정 방식을 개편해서 빈곤층을 더 두텁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최근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개선되면서 가난하지 않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에 KDI에서 발표한 기초연금 산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받는 사람의 수는 줄이고 대신 받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자는 제안, 즉 일종의 몰아주기를 하자는 것인데요. KDI 보고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첫째, 노인의 70%는 너무 많다. 받는 사람을 줄이자입니다. KDI에서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현재의 소득 하위 70%에서 전체 인구의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바꾸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60년대생 이후 출생자들이 노인 인구로 유입되면서 노인 빈곤율이 현재 40%에서 2050년 30%대, 2070년 20% 초반대에 도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고, 이렇게 노인 세대가 점차 부유해질 건데 왜 70%나 기초연금을 계속 줘야 하냐는 것이고, KDI에서는 이와 같은 근거를 내세워 기초연금 수령 기준을 점차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처음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경우로 설정하되 점진적으로 50% 이하 수준으로 조정하자는 것인데요. 기준 중위소득으로 설명드리니 내용이 좀 어려우시죠? 소득 인정액으로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현행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우선적으로 57%까지 축소하고 이후 점차적으로 37%까지 줄이자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예산을 연평균 4조 2,500억에서 9조 5,600억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낀 돈을 취약계층에게 넉넉히 주자. KDI는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 대상의 축소로 발생한 재정 여력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높이는 데 쓰자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께 몰아주자는 건데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57%를 거쳐 37%까지 점진적으로 축소하면 재정지출 없이도 2016년 기초연금을 44만원으로 현행 34만원 대비 10만원 정도 인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로 인해 보다 효율적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최근 KDI에서 발표한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KDI 주장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노인의 비율을 확대해야 하는 전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제도가 처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조기 대선이 온 이슈를 빨아들인 탓에 연금개혁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식었고, 국회의원들도 대선과 관련된 각자의 일정이 바빠서인지 연금 구조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어차피 이번에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 그간의 작업들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 적극적으로 논의를 펼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 조기 대선의 결과가 기초연금의 향방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후보자들의 연금개혁에 대한 공약들을 잘 검토하셔서 현명한 결정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